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시작이 되는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이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요즘에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도 오늘부터 9월 4일 수요일까지 이 수시 집중 상담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입의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시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형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멘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시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올해 수시 상담 신청은 마감이 됐다는 점을 좀 아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어떤 수시 전략이 있는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9월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또 계속 실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가능하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면서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오늘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하기 전에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을 둔 학부영입니다. 네, 이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저희 아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랑 학과가 어떤 곳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네. 또 저희 아이가 지금 준비 가능한 전형이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성적 등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보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1, 3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3.83등급, 수학 2.75등급, 영어 4.5등급, 과학 4.25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 3.83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A형 표준점수 126, 95, 1등급이고요. 수학 B형 선택했고 100분위 96에 1등급, 영어 B형 선택에 100분위 84에 3등급. 자, 과학탐구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입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 활동 중에서 2학년 때 현관 청소 봉사 도우미를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영어 의사 소통 능력 평가에서 4급을 받았고요. 그 동아리 활동으로 영화 감상반, 도서관 활용반, 책과 영화반 등을 했었고 3개년 그 봉사 활동 총 시간이 93시간입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 3학년 동안 근면상을 받았는데 아마 다른 학교의 개근상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고요.
1학년 때 체육대회 단체 줄넘기 2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1지망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또는 전기전자공학부, 2지망은 성균관대, 그리고 3지망은 한양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좀 함께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 먼저 그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부는 그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영어와 과학 성적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 3개년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을 때 국어는 성적이 약간 향상했고요. 수학은 약간 하락했고 영어와 과학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우수한 편인데요. 평균 한 2.25등급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어와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하고 영어와 과탐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 성적은 우수하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영어와 과탐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좀 못 미치고요. 현재는 동국대나 광운대, 국민대 등의 전자공학부에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정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능에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모의고사 6월 모평 성적이 좀 좋은 국어 수학은 특히 이제 돋보이는 이런 학생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번 수시에서 우리 학생의 경우는 어떤 전형에 도전하는 게 유리할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선생님. 네. 먼저 우리 어머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머님? 지금 수리 논술 조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예. 아하. 수리 논술.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수리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과학 탐구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수학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수리에 집중해서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 또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대학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그 상황으로 비교과에 어떤 특별한 그 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학생부 성적도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활용한 일반 전형과 또 수능 성적을 강조하는 그 서류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논술을 통한 그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비교과가 약하기는 하지만 학생부 교과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또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6회 모두를 서류 전형으로 꾸밀 수는 없겠지만 6회 중에 한 1, 2회 정도는 서류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학생한테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전형 모두가 논술을 통한 일반 전형이나 서류 전형 모두가 그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그 수능 성적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와 수학이 1등급이긴 하지만 지금 등급 컷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분위가 아주 안정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어와 수학의 그 안정적 등급 확보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어나 과탐 성적도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특히 자연계 학생인데 과탐 성적이 지금 4등급하고 5등급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 학생이 또 수시만 기회를 가질 것이 아니고 또 정시에서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저 등급 맞추는데도 과탐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남은 여름방학과 이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과탐 성적 올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뭐 정시를 고려하기 전에 수시의 그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학은 반드시 1등급을 맞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과탐의 두 과목의 등급 합을 3으로 맞춰주는 것이 여러 가지 전형에 있어서 그 수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굉장히 과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논술을 통한 일반 전형 또는 서류 전형 모두 우리 학생에게는 이 수능 최저 등급의 통과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거든요. 좀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새 대학의 그 전형 또 합격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수시 1차에 있고요. 우선 선발로 70%, 일반 선발로 30%를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논술 70%, 일반 선발에서는 논술 50%가 각각 반영이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은 수학 B형 선택에서 1등급이어야 하고요. 과탐의 2과목 등급 합이 3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수비와 과탐 중 1개를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학과 과학 영역이 출제가 되는데요. 수학은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고 또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그 연세대학교의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좀 어렵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과학 성적을 올려서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고 논술 실력을 갖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에 있어서 과학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어머님도 수리논술만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과학 논술 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2차에 있습니다. 우선 선발로 70% 선발하고 일반 선발로 30%를 선발하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는 논술 70%,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역시 논술 50%를 각각 반영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으로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수비와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성균관대는 수비와 과탐의 등급 합이 3 이내여야 하고 아니면 수비와 영비의 100분위 합이 1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성균관대 논술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수학이 2문제, 과학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물화생 1, 2, 총 6과목 중에서 택 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과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역시 우리 학생의 그 과학 논술 성적이 보장되지 않으면 합격의 기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성균관대의 경우에도 지금 최저 기준 2 조건이 있는데 그 2 조건을 모두가 다 지금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균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춰야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을 맞춘 다음에는 뭐 조금 자신 있는 수학 논술보다는 과학 논술에서 얼만큼 실력 발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한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는 이제 기계공학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우수자 전형이고 2차에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우선 선발 60%,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70%인데 한양대는 우선 선발 60%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일반 선발에서 40% 선발하고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논술 70%, 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논술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은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수학 B형이 1등급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그 앞서 살펴드린 대학에 비해서 우선 선발 기준이 좀 약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논술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수학 2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 과탐 논술, 과학 논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학 B형에서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우선 선발 기준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그 수리 논술에서 실력 발휘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이 두 가지 영역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학교 가운데 과학 논술이 포함되지 않은 한양대학교 논술이 가장 적합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도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앞서도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은 논술을 통한 일반 전형과 또 수능 성적을 강조한 서류 전형 말씀드렸는데요. 그 논술을 통한 일반 전형 중에서는 수리 논술이 반영되는 서강대를 추천드리고자 하고요. 그 이외에 서류 전형 2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강대학교 일반
논술 일반 전형입니다. 수시 2차에 있고요. 전형 요소는 다른 대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이 수학 B형과 과탐 두 과목의 100분위 합이 185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이 과탐 성적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을 여름방학 동안 과탐 성적을 좀 많이 올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논술은 수학을 두 문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거라고 보여지는 과학 논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선발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합격의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다른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대학교의 수시 2차에 있는 수학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합격의 첫 번째 열쇠가 되겠는데 수 B와 과탐 두 과목의 등급합이 3 이내에 들거나 또는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8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수학 B를 포함해야 되지만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학생이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충족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조건을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100분위 합이 275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최저 기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학과를 잘 선택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형 역시 앞서 보여드렸던 중앙대학교의 수학능력 우수자와 좀 유사한 전형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앙대학교와 또 유사한 전형인 서강대의 경우는 2차에 있고요. 브레인 한양 전형은 1차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고 또 1차에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1차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원을 좀 주저할 가능성도 좀 높아서요. 우리 학생한테 한양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서강대를 추천하시고 그리고 중앙대와 한양대 기계공학부 이 브레인 한양이 서류 전형을 통한 좀 지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에 많이 조급한 마음으로 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학생과 함께 잘 살펴보셔서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올해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비교과가 약하긴 하지만 서류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분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등급을 위해 목표 등급은 수학 1등급과 과학 2개 영역 등급 합을 3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일반 논술 전형인 서강대 논술 수시 2차와 서류 중심 전형인 중앙대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 수시 2차 전형을 추천하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해당하는 브레인 한양 전형을 수시 1차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고3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네. 원서 접수하는데 좀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어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지금 논술에 비중을 둬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제 등급에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 2학년 일단 내신 성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어교과가 4.25등급이고요. 수학은 3.39, 영어는 3.62. 상대적으로 사회교과가 좋습니다. 2.4등급이라서 국수영사 평균 등급은 3.36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국어 B형 선택하셨죠? 좀 상당히 저조한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분이 50에 5등급이었고요. 수학 A 선택하시고 82에 3등급. 그리고 영어 B 같은 경우도 분투가 요구됩니다. 57에 5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한국지리하고 사회문화 선택하셨는데 각각 백분위 81 3등급, 73 4등급을 득점하셨습니다. 네,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역시 뭐 리더십 활동에 해당되는데 응원단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생급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독서경시대라든지 우리말경시대, 또 교내 100일장 등에 참가했던 게 이록으로 남습니다. 동아리 활동 1학년 때 영상제 작업하셨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통틀어 총 54시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자, 수상 내역인데요. 봉사 부분에서 모범 학생 표창상을 받았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LG바인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이죠. 학과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논술우사 전형으로 신문방송학과 질문하셨고, 3지망은 단국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경영학부, 그 다음에 4지망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인데 역시 논술 전형으로 미디어학부 또는 경영학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경희대와 동국대, 단국대, 숙명여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일단 뭐 앞서도 내신 성적 보셨지만 사회교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학교가 좀 뭐 내신 성적이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학교다. 그러면 내신은 좀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 수능에서 좀 극단적인 좀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가 질문서에도 좀 작성을 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4개 영역을 고른 득점은 좀 사실상 불가할 것 같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2개 영역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앞으로의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은 이제 지나간 거고, 네. 수능에 대한 전방위적인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도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수시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 또 수능이라는 조건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4개 영역에 대한 고른 학습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가운데서 수시 전형은 일반 논술 전형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성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목표하는 대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이 네.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좀 위치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3 학생들이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득점했던 점수로 정시에 생각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남고 부족한지 좀 직시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좀 뭐 현실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점수를 통해서 본인의 객관적 위치를 또 파악하고 남은 기간에 좀 더 수능을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좀 마음 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희망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간학은 분할모집하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400 백분위 기준에서 한 374, 375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점수가 100단위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신문방송학과가 100분위 한 360에서 369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역시 점수가 상당히 모자란, 반영 비율을 배제하고라도 네네. 모자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학교 경영학부라든지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학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역시 뭐 100분위가 86에서 또는 94까지 상당히 좀 부족한, 이 대학은 또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대학인데 점수가 좀 올라가야겠죠. 숙명여자대학교도 미디어학부나 경영학부가 역시 100분위 반영하고 반영 비율상 영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100점 이상의 점수가 모자라다. 따라서 희망 대학에 지원 가는 점수를 봤을 때 우리 친구의 점수는 최소 86점에서 최대 100점 이상까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소신 상향 또는 이제 우리가 극상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좀 인지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정시에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6월에 받은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사실상 성적이 좀 많이 분석이 될 때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이제 논술 전형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만큼 또 논술을 잘 쓴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논술에서의 어떤 가능성도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논술의 어떤 특징과 합격 가능성,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학생이 미리 알고 논술 대비를 좀 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화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하고 있는 대학을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인데요. 논술우사 전형입니다. 이 대학의 전형 방법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인데, 경희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우선 선발의 프로테이지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 인원이 뭐 한 10명 정도 선발한다. 그러면 이제 한 3명 정도를 우선 선발한다는 건데 학생부는 20 적용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일반 선발까지 내려가면 학생부가 3등급 되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서 요구하는 수능에서의 2개 영역 등급합 3. 그리고 이제 이 대학 매력적인 게 탐구 한 과목을 또 기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학에서 득점하시고 탐구 한 과목으로 최장력 기준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이 낮기 때문에 또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언론정보학과는 정경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논술에서 또 수리 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예시문항을 통해서 조금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출제될 경우에는 지금 영어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 제시문 출연하는 대학은 영어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국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을 좀 미리 파악하시면 경희대학교는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에서는 수능 조건 만족시키면서 상향으로 소신껏 도전해 볼 수 있다. 9월에 조금 더 확실한 자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학인데요. 동국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특징은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그래서 뭐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 대학 우선 선발 30% 하고요, 일반 선발 70%인데, 그 주요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선발의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친구 이제 뭐 경찰행정이나 경영학부 안 가기 때문에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가려면 2개 영역 등급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혹은 100분이 178이 돼야 되는데 수학은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탐구는 또 2과목 평균을 요구하니까 경희대랑 좀 상황이 다르죠. 네. 그리고 최장력 기준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논술에서 제시문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수능에 대한 그 우선 선발 조건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수능 전이라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반대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요. 네. 자, 세 번째 대학은 단국대학교인데요. 일괄합산입니다. 우선은 일반 선발 없고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최장력 기준도 탐구 2개 영역 평균을 적용하면서 1개 영역만 2등급이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수리 영역에서도 조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갖게 되고요. 논술 유형은 총 4문항인데 그중 한 문항은 또 도표나 그래프 분석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논술 날짜가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은 최장력 기준 1개 2등급 만족시키고 논술을 특화해서 좀 준비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아무래도 좀 많은 그 노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좀 어떤 대학들을 좀 현실적으로 추천을 해주실까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대학 가운데 숙명여자대학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숙명여자대학교가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7월부터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특히 수능이 AB형으로 가면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이제 극에 달았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올해 숙명여대 상당한 경쟁률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대학을 좀 내린다고 우리가 합격이 보장되는 게 수시 전형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숙명여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서 논술 전형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이제 올해 새로 논술이 신설됐다거나 아니면 여학생끼리만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년도와 입시 요강의 변화에서 좀 경쟁률이 좀 다소 낮아질 것 같은 대학을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 대학은 강운대학교입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논술 우수 전형인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선발은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일반 선발에 내려가면 2개 영역 등급합 6 또는 등급 2개 100분위가 160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은 아마 우리 친구가 3.3떠도 충분히 가능한 대학이니까 대신 이제 탐구가 2과목 평균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논술 시험 일자가 좀 앞당겨져서 경쟁률이 좀 하락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논술이 2문항인데 수리나 영어 도표 등의 유형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점 유념하셔 준비하시면 좀 가능성 높여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추천 대학은 서울여자대학교인데요.
여학생이고 또 아나운서 생각하니까 네. 뭐 여대 또 우리가 농담삼아 신비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능 끝나고 원서 접수를 한다라는 게 이 대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6장 중에 5장은 9월에 결정하시겠지만 한 장 정도를 수능 이후로 보류해 놓으셨다가 11월 수능 결과에 따라서 최장력 기준이 있죠. 두 개 영역 100분이 각각 75다. 영어비를 만약에 가지고 가야 되면 65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친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하시고 또 학생부도 50% 반영되지만 대부분 2등급대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니까 내신에서 불리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논술도 도표 그래프 분석이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이 부분 역시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날짜가 23일이니까 좀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대학이 올해 이제 논술이 신설된 대학이죠. 덕성여자대학교인데 수능 전입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학생부 경쟁력은 취약하지만 논술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문제가 많습니다. 논술이 공통 내문항이 나오고 계열별로 또 내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글자 수가 적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예시문항 보시고 준비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수능 보기 전에 논술 보는 대학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인원이 좀 적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네. 비해서 논술 전형 인원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선발의 2개 등급합 4 요거 기준을 만족을 시킨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글로벌 의과학과만 최장력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일반 선발로 가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2개 등급합 4 수능을 만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3교시로 구분해서 논술을 볼 정도입니다. 예, 문항이 또 그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약하기, 분류하기, 자신의 견해를 뭐 펼치고 비교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유념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대학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 우선 선발을 노리기 위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 좀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논술도 각 대학의 유형에 맞는 논술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3 여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논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수능 준비로 그치기보다는 정시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국어와 영어는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유지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학과 사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학습 전략이 중요합니다. 목표 점수는 국어 80점, 수학 84점, 영어 75점, 사회 각각 42점이고요. 추천 전형은 논술 중심 전형으로 광운대와 서울여대,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덕성여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아이쿠,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공부하기엔 괜찮아요?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긴 체력이 한데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포항공대 지원을 했는데 네. 합격 가능성이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과학도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윤상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1.8등급이고요. 수학 1.5등급, 영어 1.6등급, 과학 1.6등급, 국수영과 평균이 1.63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100분이 96에 1등급, 그다음에 수학 100분이 100에 1등급, 영어 100분이 99에 1등급. 자, 과학 탐구 영역은 물리, 원고, 화학 2를 선택했는데요. 100분이 99에 1, 88에 2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자, 활동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기술과정 교과 도우미 활동, 또 정보부장을 담당했고요. 그 밖에 동아리 활동은 화학실험반, 물리 동아리, 부장 등으로 활동했고 1, 2학년 봉사활동은 총 44시간이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꽤 많은 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자, 수상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 많은데요. 1학년 때부터 교내 과학 경시대회, 또 수학 경시대회, 논술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1학기 과목 성적 우수상, 과목 성적 우수상, 그다음에 2학기 과목 성적 우수상, 다양한 과목에서 수상했고요. 모의고사 성적 우수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표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역시 과학 경시대회와 과학 논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다양한 과목의 성적 우수상 있고요. 또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성적 우수한 표창장 있고요. 개발활동 분야에서 공로상 있었습니다. 3학년 때도 역시 교내 과학 경시대회 물리 화학 금상, 또 교내 수학 경시대회 동상이라는 우수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의 포항공대의 컴퓨터공학과, 2지망은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과, 3지망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도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성적도 우수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아주 눈에 띕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먼저 성적 좀 분석해 보았는데요.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모의고사도 매우 우수한 학생인데 먼저 교과 성적 말씀드리면 전 교과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긴 하지만요. 국어 과목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체라서 안 나와 있지만 그 학년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입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성적이 3학년 때 하락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화학 2 과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맞았고요. 다만 이제 국어 A 부분이 96, 100분이거든요. 그래서 등급 컷에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그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화학2 성적도 조금 더 올렸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그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를 포함한 웬만한 공대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그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선생님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비교과를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비교과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그 교내 경시대회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경시대회 성적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고르게 수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물리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물리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3위, 2학년 때는 2위, 1학년 때는 1위.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내 그 경시대회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 과목의 교과 성적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제 3학년 때 과학 경시대회 1등 했었는데 과학 과목 성적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서류에서 아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소서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좀 밝혀주고 또 그게 납득이 된다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큰 지위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이 그 기술 과목의 도우미와 또 정보부장 활동을 했거든요. 컴퓨터에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그쪽 분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작은 위치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내용이 학생부에도 있고 또 자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꼭 학생회장이라든가 반장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부분은 입사 전형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좀 잘 살려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방금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3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금 내신 성적이 저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소개서상에서 이렇게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 그리고 카이스트 지원할 만한 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실제 이제 서울대를 포함해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의 합격 가능성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로 선발을 하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면접은 3가지 형태를 모두 치르게 되는데요. 수학과학 구술 면접, 또 잠재력 평가 면접, 전공 적합성 면접입니다.
아마 면접 이름을 보시면 대충 내용은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서류를 통해서 수학, 과학 능력이 입증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수학, 과학 구술 면접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전년도 기준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 면접을 면제하고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아마 그 면접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학생부 반영 영역은 뭐 국수연과, 그래서 잠재력과 수학 가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학생부 성적을 뭐 수치화해서 점수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포항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요. 국수연과 전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획득하고 있는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상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또 포항공대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1등급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어떤 그 서류 내용 중에서 또 그 경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학, 과학 성적이 지금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설득력 있게 자소서 등을 통해서 또 그 입증 서류를 통해서 풀어낸다면,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한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그 과학고나 영재고의 비율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희망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이 부분도 적절하게 서류에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자신의 수학, 과학 능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이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카이스트 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은 이제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추천을 받아서 합격을 하고 나면 좀 강제는 아니지만 그 등록을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제 일반 전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만으로 우선 선발 가능한데요. 한 50%, 40에서 50% 정도를 일반적으로는 그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이제 서류와 면접 100%, 뭐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요소를 가지고 역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우선 선발은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면접 및 구술 형태도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서울대 좀 비슷한 편인데요. 먼저 이제 문제풀이, 또 탐구 역량 면접 준비를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역량 면접 15분, 또 인성 면접 15분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의 그 어떤 분석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그 포항공대의 경우와 좀 유사한 편입니다. 네. 뭐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또 포항공대를 그대로 희망하고 또 서울대 공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3학년에서의 성적 하락,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양한 그 수학, 과학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우리 학생 뭐 수학과학 능력 부족하다라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다만 1단계를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그 포항공대와 조금 다른 맥락이, 카이스트의 경우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 그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1단계만 통과한다면 또 2단계에서는 충분히 면접 역량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또 우리 학생이 컴퓨터를 희망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부 두 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기정보공학부를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전기정보공학부가 83명 모집하고요. 컴퓨터공학부는 30명 모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많은 학생을 네네. 선발하는 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단계에서 이제 1.5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 100%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구술을 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의 형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학과 크게 차이는 없고요. 면접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세 대학 제가 확인하는 면접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합격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 성적 하락 등 또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비교과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선 다해서 자소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3학년 1학기 성적을 내보고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좀 수학하고 과학에 2등급이 좀 나와서 아, 사실 좀 그게 약간 좀 네. 그렇긴 했는데 예. 그래도 약간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해서 좀 올린 게 좀 네.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래서- 말씀으로는 워낙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지금 1단계 통과 여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자소서를 통해서 좀 잘 이유를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학 이외의 전형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시 2차에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고려대 이상 성적을 획득하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고려대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고려대학교 수시 2차입니다. 일반 전형이고요. 우선 선발로 70%, 일반 선발로 30%를 선발하고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은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거나 또는 수학 1등급이거나 과탐 2과목의 등급 합이 3 이내였는데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충분히 우선 선발 안에 들고 또 수학 과학 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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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합격을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해야 될 부분은 입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앞서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도라든가 수학과학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서류 준비를 충실하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우수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우수성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국어 성적과 그 다음에 또 화학 2의 성적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만약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또 정시에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지금 뜨거운 여름인데다가 또 좀 지치기 쉬운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서 접수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포항공대를 꿈꿔왔다고 하는데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희망대학의 수시 및 정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수시 1단계 전형을 통과하게 된다면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단계 면접에서 본인의 과학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2차와 정시는 수시 합격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고요. 목표 등급은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수학 B와 영어 B 1등급, 과학 탐구 2과목 등급 합이 3입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인 포항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일반 전형과 함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또는 컴퓨터통신학부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3명의 학생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마련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상담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그리고 하귀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수시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